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중동 어딘가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이 여러분 지갑 속에서도 타오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2026년 3월 1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장구를 건드렸습니다.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닙니다. 이란 최대 가스전 사우스파르스, 세계 에너지 지도에서 절대 건드려선 안 된다고 여겨졌던 그곳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말했습니다. 이제 전면적 경제 전쟁이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니라 이 사건이 왜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는지를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들어가 보시죠. 사우스파르스가 타오르다. 3월 18일 밤 이란 국영방송이 긴급 속보를 내보냅니다.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의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이 네 곳이 동시에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연결된 아살루의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에서도 큰 폭발음이 여러 차례 울려 퍼졌습니다. 아살루에 이름이 생소하시죠? 페르시아만 북부 해안에 자리 잡은 이 작은 도시는 사실 이란 에너지 산업의 핵심 심장구입니다.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에서 뽑아올린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받아 정제하고 가공하는 거대한 산업단지가 이곳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파르스 통신은 적이 아살루의 가스 정제시설을 공격했다고 보도하면서 직원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 중이며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란의 핵시설, 미사일 기지, 군사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타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순수한 민간 에너지 산업 시설을 겨냥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적 압박을 넘어서 이란 경제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명확한 의도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가츠 국방부 장관은 이날 모든 전선에서 중대 이변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는데 그 중대 이변 중 하나가 바로 이 에너지 시설 공격이었던 셈이죠.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자, 그럼 사우스파르스가 과연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이걸 경제적으로 풀어볼게요. 사우스파르스는 세계 최대 해상 가스전입니다. 이란과 카타르 사이 페르시아만 해저에 걸쳐있는 이 거대한 가스전은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8%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란 쪽 구역이 사우스파르스, 카타르 쪽 구역이 노스필드라고 불리는데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가스 저장소를 두 나라가 나눠 쓰는 구조입니다. 이란은 이 가스전에서 뽑아낸 천연가스로 국내 전력과 난방을 공급하고 석유화학 산업을 돌리며 일부는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입니다. 즉, 이 시설 하나가 이란 에너지 경제의 핵심 동맥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3구역부터 6구역까지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즉시 가동 정지. 이란 입장에서는 심장 박동이 일부 멈춘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핵심 생산 시설의 가동 중단은 단순히 그 시설의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관 산업 전체가 도미노처럼 흔들리죠. 정제 시설이 멈추면 석유화학 공장이 원료를 못 받고 발전소가 연료를 못 받으면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그러면 다른 공장들도 덩달아 멈추게 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급 충격, 서플라이 쇼크의 전형적인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면적 경제 전쟁. 공격을 받은 이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강경했습니다. 이란은 공식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의 방정식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쟁의 추는 제한된 전투에서 전면적 경계 전쟁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는 구체적인 타깃 목록을 공개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삼네프 정유소와 주바일 석유화학단지, UAE의 알하산 가스전, 카타르의 석유화학 공장, 이 시설들의 직원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소셜미디어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공격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며 그 파장은 전 세계를 휩쓸 통제 불능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모하마드 바게르 칼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가세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새로운 단계의 대결이 시작됐다. 파르스 통신은 더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레드라인은 바뀌었다. 이란은 이제 보복이라는 카드를 쥐게 됐다. 이 말들이 단순한 협박일까요? 아닙니다.
이란은 이미 이달 들어 사우디 라스타누라 정유소, 카타르 에너지의 LNG 생산 라인, UAE 루아이스, 정유 석유화학단지, 바레인 밥고 정유시설 등을 공격한 전례가 있습니다.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계 경제의 급소. 자, 이란이 타깃으로 지목한 걸프국 에너지 시설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따져볼게요. 먼저 카타르입니다. 카타르는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 LNG 공급량의 약 20%를 혼자서 담당하는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노스필드, 즉 이란의 사우스파르스와 같은 가스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타르는 이 가스전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LNG 수출국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한국도 카타르에서 LNG를 대량으로 수입합니다. 즉 카타르 가스 시설이 타격을 받으면 한국의 겨울철 난방, 전력 생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떨까요? 사우디의 3대 부정유소와 주바의 석유화학 단지는 글로벌 석유 공급망의 핵심 노드입니다. 2019년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아람코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을 때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5%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15%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그때의 악몽이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겁니다. UAE의 아라산 가스전과 루아이스 정유 석유 화학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UAE는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을 공급하는 주요 허브입니다. 이 시설들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다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은 말 그대로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사건입니다. 사우스파스 피격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이 5% 급등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6% 뛰어올랐습니다. 몇 시간 만에 말이죠. 왜 이렇게 빠를까요? 여기서 에너지 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에너지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매우 촘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시장입니다. 전 세계가 하루에 사용하는 원유는 약 1억 배럴. 그런데 전 세계 여유 생산 여력은 많아야 몇백만 배럴 수준입니다. 여유 공간이 매우 좁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요 공급처 하나만 흔들려도 가격은 즉각 뛰어오릅니다. 더 중요한 건 심리입니다. 실제 공급이 줄기 전부터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공포만으로 가격이 오릅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 혹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불확실성에 대비해 미리 가격을 올리는 현상이죠. 이제 이것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연결될까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먼저 휘발유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 물류비가 올라갑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모든 물건의 생산비가 올라갑니다. 식료품부터 전자제품까지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이 시작되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비용 인플레이션, cost push inflation이라고 부릅니다. 수요가 늘어서가 아니라 생산 비용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자가 올라가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됩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듭니다. 이 연쇄 반응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인 겁니다. 그리고 이란은 말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이란은 실제로 카타르를 공격했습니다. 카타르 북부 해안에 위치한 산업도시 라스라판. 이곳은 카타르 에너지 산업의 심장부로 LNG 생산시설과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전 세계 LNG 공급의 20%가 이 도시에서 출발합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이곳을 강타했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 에너지는 공격으로 가스 시설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타르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긴급 성명을 내어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은 전 세계 에너지 안보, 중동의 시민들, 환경에 대한 협박이라며 당사자들은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중동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카타르는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과 같은 가스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가스침을 두고 이란은 사우스파르스, 카타르는 노스필드라고 부르죠. 어떻게 보면 이란이 공격받는 걸 가장 조마조마하게 지켜봐야 할 나라 중 하나가 카타르인데 정작 이란이 카타르를 직접 공격한 겁니다. 이란의 보복 논리는 간단합니다. 내 시설이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협조한다면
너도 적이다. 상황이 급격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넓은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 사태가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 번째, 에너지 안보 위기입니다. 중동은 전 세계 원유의 약 30%, 천연가스의 상당 부분을 공급합니다. 이 지역이 불안정해지면 에너지 공급망 전체가 흔들립니다. 특히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공급처를 카타르로 크게 전환했는데 카타르가 공격받으면 유럽은 또 한 번의 에너지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입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 천연가스의 20% 이상에 통과하는 이 좁은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수급 자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을 자세히 다뤘는데 기억하시죠? 이번 사태는 그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점화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대폭 인상해 가까스로 인플레이션을 잡았는데 이번 사태가 그 인플레이션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까지 오르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계획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네 번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립니다. 금 가격이 오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주식시장은 하락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신흥국 동원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세계 5위 안에 드는 원유 수입국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지요. 특히 중동산 원유와 LNG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입니다. 카타르는 한국의 LNG 수입 상위 국가 중 하나입니다. 카타르 라스라판 시설이 피해를 입으면 한국의 LNG 수입에 직접적인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력 생산, 도시가스 공급, 산업 원료 모두에 영향이 옵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석유화학 산업이 매우 발달한 나라입니다. 원유를 원료로 플라스틱, 합성 섬유, 합성 고무 등 다양한 화학 제품을 만들죠. 원유 가격이 오르면 이 산업들의 생산비가 올라가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환율도 문제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입 비용이 늘면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원달러 환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거시 경제적으로 보면 이번 사태는 한국 경제가 트럼프 관세 충격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또 하나의 악재를 만난 상황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 금리 인하 카드도 쓰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이 단순히 먼 나라 전쟁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우스파스 가스전 공격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흔들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며 우리나라 경제에까지 파장을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란은 선언했습니다. 전면적 경제전쟁, 그리고 카타르 라스라판 공격으로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교적 협상으로 긴장이 완화되는 것, 또 하나는 이란의 보복 공격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월프 지역 전체가 전쟁터로 변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에너지 시장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투자자라면 에너지 섹터와 금, 달러 자산의 움직임을 주목하십시오. 기업이라면 원자재 수급과 물류 비용 상승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지구, 반대편의 사건이 우리의 난방비와 주유비와 장바구니 물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의 한쪽 끝에 오늘도 이란의 가스전리로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세계 경제의 흐름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